옵션 선택은 역시 정신 승리하는 게 최종 승리자야. 정신 승리했어. 안녕하십니까, 김벤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투싼 스포티지 고민 중이신 분 있으신가요? 스포티지 가격 공개를 보고서 대부분 커뮤니티라든지 제 채널에서도 반응이 생각보다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높은지 투싼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옵션 선택, 트림 선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티저 영상이 공개되는데 짧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가실까요? 오, 전면부 그릴이 3차원적으로 되어 있어요. 멋있네, 생각보다. 후면부, 헤드램프. 야, 멋있네, 괜찮아요, 전면부. 후면부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저게 아마 옵션일 텐데 멋있긴 합니다, 확실히. 실내 사이즈도 보이고요. 실내, 커브 디스플레이. 이 커브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옆에서 보면 상당히 꺾여져 있어요. 전면부, 그래비티 사양이에요. 외장 디자인 컬러는 이게 그린인데 그래비티 전용이죠. 매트 그레이는 승리했네. 실내 엄청 고급스럽다. 와, 괜찮아 이 정도면. 매트 그레이가 간지네. 매트 그레이가 간지네.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 스포티지에서 뭐 경쟁 차종 대비 처음으로 이렇게 매트 컬러도 넣어준 거 보면은 나름 그래도 상품성을 강화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투싼과 비교하는 트림 분석 가겠습니다. 일단 투싼은 18인치 휠이 중간 등급에 들어갑니다, 기본이요. 근데 스포티지는 17인치 휠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버튼이 투싼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 부츠 타입의 수동 레버가 들어갑니다, 스포티지는. 그리고 전방 센서가 투싼에 들어가고요. 스포티지는 없어요. 조수석 세이프티 윈도우도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스포티지는 이번에 신설된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화 시켜줬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좀 더 추가된 사양이 있는데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경사로 저속은 투싼에서는 사륜 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되고요. 지능형 속도 제한이 들어가요. 운전석 파워 시트가 기본화됩니다, 스포티지 프레스티지 등급은. 그럼 이번에 스포티지에 신설된 노블레스 트림과 투싼의 프리미엄 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투싼에서는 스포티지 대비 나은 점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대신 가격이 200만 원이 스포티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보시면 LED 헤드램프는 기존에도 있었고 그 전 트림, 그 다음에 경사로 저속 장치, 듀얼 오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세먼지 센서와 CO2 센서, 습도 센서가 들어가는데, 이 습도 센서는 오토 디포그 기능, CO2 센서는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인 센서가 역시 들어가요. 우적 감지 와이퍼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8인치 오디오와 샤크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요런 게 들어가는데, 기존 투싼에는 3.8인치 모노 디스플레이인가요? 그게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석 조수석이 전동 시트로 됩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매뉴얼 시트예요. 파워 테일 게이트가 역시 들어가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와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폴딩이 되는 원터치 폴딩이 들어가고, 애프터블로 들어갑니다. 쉽게 하면 180만 원이 들어가고요. 휠아치 하이그로시로 들어갑니다. 휠 하우스 크레딩이요. 크롬 가니쉬의 도어 사이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00만 원이 기본 적용되어 있다. 트림 간에 애매하게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투싼으로 할까 스포티지로 할까. 네, 그러면 스포티지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하고 투싼의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은 투싼이 유리한 게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요. 스포티지는 시그니처 트림도 18인치가 들어갑니다. 후석 승객 알림, 메탈 페달,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프론트하고 리어 LED 방향 지시 등이 투싼에는 유리한 우세 옵션이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그리고 경사로 저속 장치,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이거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돼서 차가 이제 도로 표지판도 카메라 센서가 인식이 되고,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에 같이 퓨전이 되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휠아치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죠. 휠하우스 크레딩, 크롬 가니쉬 도어 쪽, 2열 원터치 폴딩, 우드그레인이 실내 사양으로 들어가요. 우드그레인 소렌토에 적용된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드가 시트에 들어갑니다. 가죽 시트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동일하게 최상위 트림에는 들어가는데, 스포티지는 등받이 상단부에 스웨이드가 적용돼서 좀 포인트를 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합이 12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제가 이제 추정하는 가격입니다. 인스퍼레이션하고 그래비티 트림을 좀 비교를 하자면 그래비티가 그래도 또 우세한데, 프로젝션 LED가 들어갑니다. 이제 스타일 옵션으로 시그니처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급형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프론트 리어 LED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세 사양으로 볼 수는 없어요. 투싼 인스퍼레이션에도 있어요. 그리고 전용 디자인 들어가는데 그릴 범퍼
컬러 포그램프, 서라운드 몰딩이라고 디에로 몰딩 있죠. 그 다크 컬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하고 타이어하고 휠이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죠. 요게 한 36만 원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하이브리드 가격은 약 430만 원 정도 업을 했는데 요거는 투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예상치로 넣었는데 특징이라면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합한 거가 스포티지에서 투싼도 그렇고 이 최상위 트림에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총 합계 금액이 500에서 600만 원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 트림의 프레스티주 약 1000만 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 사륜 구동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 트림에서 옵션 구성에 차이를 둬서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스포티지 옵션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렌디에 옵션을 좀 넣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 다음 등급인 프레스티지를 선택하는 게 나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시동, 열선 시트, 통풍, 전동 시트 등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프레스티지로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프레스티지로 가면 178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는 옵션 구성이에요. 트림 차이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컨비네이션을 85만 원 주면은 기본적인 트렌디 사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열선 시트, 하이패스, 열선 핸들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통풍 시트, 전동 시트, 2열 에어벤트,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꼭 필요한 분이라면 프레스티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패키지인 85만 원만 주고도 기본 트림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노블에서 옵션을 좀 주고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시그니처로 하는 게 낫냐 라고 좀 고민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노블에서 시그니처로 가기 위한 핵심 구성이 뭐냐면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패키지가 시그니처에는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 알파를 좀 중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파가 꼭 필요하신 분이면 시그니처로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노블에서 세 가지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자, 보시면은 노블에서 요 세 가지 패키지를 추가로 하고 실내 사양 패키지 아래에 해당돼요. 가죽 시트, 옷걸이 헤드레스트, 우드 그레인, 크래시 패드, 리얼 스티치, LED 룸램프, 앰비언트 라이트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시그니처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요게 필요 없고 나는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패키지에 추가적으로 스타일을 해서 외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노블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하이테크를 선택하시고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스타일은 19인치 휠, 그 다음에 프로젝션 헤드램프, 근데 고급 LED 리어 램프와 전후면 LED 턴 시그널, LED 포그 램프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80만 원인데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50만 원하고 80만 원 차이입니다. 약 30만 원 차이로 실외를 좀 더 강화하고 싶다면 노블레스에 스타일 옵션을 넣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실내를 강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그니처의 기본 사양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노블레스에서 좀 가성비 있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여유 자금을 다 받습니다. 제가 이제 선택한 옵션은 이건 그냥 가이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100만 원을 넣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하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의 고도화, 후측방도 고도화가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 크루즈에서.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95만 원이에요. 요게 이제 8인치 후방 카메라에서 12.3인치로 커브드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차라면은 3.8인치에서 내비게이션을 넣더라도 10.25인치니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장 스타일 옵션을 넣었는데 이게 85만 원 정도인데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노블레스 기본은 18인치 휠이에요. 그 다음에 리플렉터 타입에서 프로젝션 타입으로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걸로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총 2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그니처에서 어떤 옵션을 좀 넣으면 가성비 있을지, 근데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몇 개를 추천한다면 그 관점에서 볼게요. 일단 금액은 200에서 300인데 실제로 한 200만 원 정도로 맞췄습니다. 모니터링 팩, 이게 이제 가솔린은 70만 원, 디젤은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어라운드 뷰하고 원격 주차 보조, 가솔린은 원격 주차 보조는 빠지게 됩니다. 이거 왜 차이 둔 거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고도화됩니다. 그리고 외장 스타일 옵션 80만 원인데 19인치 휠이고요. 네, 프로젝션 헤드램프 쭉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이라고 40만 원인데 이게
시트를 퀼팅 시트로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산타페는 실내를 퀼팅을 넣더라도 등받이 상단부만 조금 일부 들어가는데 이게 메인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트가 나름 1열, 2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옵션 선택이 좀 가이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뭘까? 마지막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너무 이렇게 기본 사양화 하다 보니까 각 트림별로 기본 트림의 기본 가격이 높아졌어요. 거의 뭐 200만원, 뭐 많게는 뭐 500만원까지도요. 그래서 차라리 기본 사양의 가격을 투싼하고 좀 비슷하게 맞추던가 옵션 가격에서 좀 다양화하는 그런 구성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산타페하고 소렌토도 좀 그렇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 소렌토하고 스포티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가격 기본 사양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터레인 모드라고, 이 터레인 모드를 뭐 머드, 스노우, 샌드 이런 거를 자동으로 알아서 선택하게끔 했는데, 이게 4륜 구동 디젤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솔린 4륜은 이게 빠지게 됩니다. 웨이링을 차별을 둔 거죠. 그리고 가솔린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나름 기존 대비 고급화된 거, 뭐 시트도 퀼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옷걸이로 걸 수도 있고요. 오토 터레인 모드도 최초로 넣어줬죠. 그런 부분도 이제 괜찮고요. 옵션 선택과 트림 선택 잘 찾아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